예전에는 해외 직구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파는 물건을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시대죠. 자, 그렇게 되면서 해외 직구 그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6조 6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잘못하면은 세금을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고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해외 직구 이거 잘못했다가 해외에서 물건 잘못 샀다가 탈세로 몰린 사례들이 적잖이 있다고요? 네, 요즘 이제 해외 직구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픈마켓 같은 곳에서 저렴한 가격만 보고서 직구 상품을 구매했다가 이제 본인도 모르게 관세 포탈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세금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피하기 위해서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이제 실제보다 조금 낮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저가 신고, 언더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직구를 이제 하게 되면 구매자 개인의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인 이제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는 거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탈세를 이제 의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가 이제 사용되면은 저가 신고를 했다. 이 책임은 1차적으로 구매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저가 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제 화물이 오는 화물 통관 정보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저가 신고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적게 신고되었다. 그래서 저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결제했던 결제 내역이라든지 이런 관련 증빙 등을 세관에 제출을 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저가로 누군가 중간에서 일부러 신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판매자가. 판매자가. 그러니까 이거 구매자 의도랑 상관없이 괜히 안 좋은 일이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이제 구매자 본인이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 이제 세금이 어떤 게 붙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당연히 관세부터 붙겠죠. 예, 대표적인 관세죠. 관세는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물건이 국내에 들어올 때 부과가 되는 세금인데요. 관세청에서는 이제 물품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가격에 따라서 관세율을 정하고 있고요. 해외 직구를 할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면은 관세 계산 기준하는 금액이 과세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과세 가격은 내가 샀던 물품의 가격 에다가 운송비를 더하고 보험료 같은 걸 모두 합한 금액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계산됩니다. 근데 이제 관세만 내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추가로 또 내는 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율은 이제 10%인데 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과세 가격과 관세까지 합한 금액의 10%를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에 대한 금액을 계산할 때는 관세도 계산해야 되고요. 여기에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관세가 붙는 게 그냥 물품 가격 중심이 아니라 운송비, 보험료까지 다 포함한 총액에다 붙는 거네요. 네, 관세가. 거기에 또 관세를 붙여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요. 근데 일부 품목은 그 관세가 붙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아예 적거나 그럴 경우에는 면세가 되는 기준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가장 간단하게 해외 직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면세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 같은 경우는 $200까지고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150까지는 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같은 물건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묶음 배송을 하면은 관세를 아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상품 가격이 $150를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로 내가 $500짜리 물건을 구매했다면 여기에서 $150를 뺀 $350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50를 넘어가면 그냥 전체에 대해서 다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200까지 그 외의 지역은 $150까지는 관세 면세된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50 단위로 쪼개서 내가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그러면? 네, 이럴 때에도 면세가 적용되는데요. 이제 까딱 계산을 잘못하면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국가에서 같은 날에 한국에
도착을 하는 2건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 쇼핑몰 결제 총액이 면세 범위 이내라고 하더라도 같은 날 입항한 2건 이상의 결제 총액이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관세와 부가세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들어온 날, 입항일은 다르지만 2건 이상의 물품을 이제 같은 날짜에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경우에도 만약에 합산했을 때 결제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역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구매하는 상품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통관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특별 소비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요게 쪼개기 구매를 맞습니다. 하더라도 세관에서는 이걸 또 이제 걸러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언제 주문했느냐, 네. 언제 통관을 하느냐를 보고. 네. 근데 아예 그 주기가 길면은 또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겠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관세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자주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네. 헷갈립니다. 이게 알아서 어디서 떼 나가서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신고를 하고 사후에 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해외 직구를 할 때 이제 관세 세금 신고하는 부분은요. 이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가 이제 목록 통관과 이제 수입 신고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네, 먼저 목록 통관부터 말씀드리면 목록을 제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입 신고가 생략이 되는 거고요. 네. 앞에서 말한 이제 150달러 이하의 물품들은 목록을 제출하는 목록 통관 방법으로 간단하게 반입이 되는데 이제 150달러 넘어가는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특송업체와 함께 일을 하는 관세사가 신고를 하고 구매자로부터 이제 세금을 받아서 대신해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150달러부터 2,000달러까지는 간이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해서 수입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간이 신고를 했을 때는 세율이 20%로 일괄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0%인 물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간이 신고를 하면 오히려 직구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 수입 신고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도 많기도 하고요. 신고 항목도 많고 그래서 구매자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사에게 의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관세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라고 하면은 좀 세무사 비슷한 직업인가요? 네,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라는 걸 매기고요. 네네. 저희 같은 세무사는 이제 한국 안에서 있는 내국세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의 통관에 있어서 세금을 매기는 거는 관세사가 전문가입니다. 아하. 금액이 좀 클 때는 관세사를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고 아예 금액이 좀 작을 때는 그 판매하는 업체에서 관세 포함 얼마입니다.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해외에서 산 물품은 나중에 반품할 때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세금까지 더 덧붙게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제 반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직구한 물건을 반품을 하게 된다면은 관세 환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라는데요. 물건을 반품을 하고 수입 신고를 이제 수리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환급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환급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품하는 게 아예 이제 번거로워서 이것도 해외에 다시 갔다 오면은 이거 한 달 걸릴 텐데 이래서 그냥 중고 사이트에 팔아버리자 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요. 네, 상품을 아예 재판매를 할 목적으로 사들여서 되파는 사람을 리셀러라고 하는데 해외 직구 물품을 이제 국내에서 되팔면 일단 관세법 위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본인이 쓸 목적으로 20만 원 이하의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관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점을 이제 악용을 해서 살 때는 본인이 소비하겠다라고 구매를 해 놓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서 관세를 면제까지 받은 물건을 국내에서 다시 재판매를 하는 거는 관세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해외 직구를 해서 면세를 받았다면은 네. 본인이 이걸 사용하지 않고 되팔고 싶다. 그럼 반드시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라는 거를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다음에 판매를 해야 돼요. 이렇게 관세 신고하거나 납부해서 물건을 들여온 다음에 30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제대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다. 이러면 위법 행위에 해당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150달러 미만이어서 네. 상대적으로 내가 면세를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액이니까 예. 에이, 별거 아니겠지. 한두 건 파는 건 상관없겠지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요게 이제 운이 나쁘면 걸릴 수도 있는 예, 거예요. 다관세법 위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오, 그리고 아예 사업자 등록까지 내고 대규모로 해외에서 또 자주 물건을 떼와서 국내에서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분들은 그럼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이제 수입을 해온다. 그럼 무조건 일반 수입 신고 대상인데요.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서 이걸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물건을 사와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수입업 무역업인지 아니면 한국의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 물건을 대신 사주는 직구 대행을 해주는 업종인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네. 먼저 전자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수입을 하는 무역업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필리핀에서 어떤 과일을 먹어봤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한국에 없으니 내가 한국에 수입해다 팔면 잘 팔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입을 해오면 이건 무역업이 됩니다. 네네네. 이제 내가 안목이 있어서 국내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해외에서 사와서 한국에 판매하는 거인데요. 이런 건 일반적인 도소매업처럼 상품을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 단순히 해외일 뿐인 거고 이런 경우라면은 수입을 하는 무역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 내가 물건을 산 금액에 대해서는 나의 매출을 구성하는 매출 원가가 돼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해외의 물건을 대신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고객이 필리핀에서 어떤 과일을 먹었는데 네. 그게 엄청 맛있어서 한국에서도 먹고 싶은데 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이제 한국에서도 살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그분에게 필리핀의 그 과일을 대신 사줄 테니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이제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직구 대행. 네. 이럴 때는 이제 나의 매출 금액은 그분에게 받았던 그 고객에게 받았던 수수료가 나의 매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내가 결제를 해서 해외에서 사와서 판매한 금액보다도 수수료를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출 금액이 적게 신고가 그렇겠죠.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국세청에서 물어봅니다. 이제 너 해외에서 산 금액이 이렇게 큰데 왜 매출은 이렇게 적게 신고해? 너 뭐 손해를 보고 파는 거야? 아니면 뭐 매출을 누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고를 할 때마다 국세청에서 이 매출액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 대행하는 사업자는 본인의 매출액, 이 수수료 부분을 산정을 하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미리미리 올바르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현지에다가 얼마를 줬는지 네.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잘 입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나의 매출은 고객에게 받은 대신 사준 이 금액에 대한 수수료이다. 요걸 증명을 하면 됩니다. 아예 직업적으로 해외 물품을 사다가 팔 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는 뭐 회사나 뭐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됩니까? 네, 사업자가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본인의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을 한 이 사업자의 명의로 수입 세금 계산서 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발급받은 수입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면은 매입세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관세사분의 도움을 받았다면 여기에 포함된 부가세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돌려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 국내에서 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겨받길 바라겠습니다. 그 또 질문이 몇 개 올라왔는데 네. 위재성님이 한 개 품목을 15만 원 이하로 3일 연속 구매했다고 하면 네. 또 한 곳이 아니고 네. 여러 곳에서 따로따로 구매했다면 이게 어떻게 산정되는지라고 지금. 네, 이게 하루에 예. 한 곳에서 구매를 한 판매처 기준으로 해서 구매일 기준으로 150달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매일 150달러치를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1년 내내 구매한더라도 이거는 면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매한 곳이 다르면 예. 이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역시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